도로를 가득 채운 흙탕물 위로 집 한 채가 통째로 떠내려갑니다. 앞에서 지켜보던 운전자는 깜짝 놀랍니다. 와, 저기 저. 나흘간 74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진 경남 산청구는 일대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한때 시간당 최대 1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산청구는 오후 1시 50분쯤 전 군민에게 대피하란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전 군 지역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곳곳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민 여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대응에 나섰지만 현장 접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일대 마을엔 전기도 끊기면서 주민들은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안 내려와 마을에 하나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꿍꿍꿍 캉캉캉 사는데 진짜 무섭지요. 아이고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다. 인근 합천군도 오늘 오전에만 2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면사무소와 초등학교 입구는 통째로 물에 잠기고 마을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합천군은 합천읍 도심 전 구역이 침수됨에 따라 읍내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가게 문은 기본이고 다 깨져가지고 에어컨 실외기라는 것들도 다 떠내려가는. 경남 지역엔 오늘 밤까지 비가 예보돼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경찰관이 다가가자 도로 위에 멈춰있던 SUV 차량이 다시 움직입니다.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자 경찰관들이 운전자의 양팔을 붙잡은 채 체포합니다. 어젯밤 인천시 송도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30대 아들을 사제총을 쏴 살해한 60대 남성이 붙잡힌 겁니다. 남성은 어젯밤 아들 부부 집에서 손주 2명과 함께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하던 중 산탄총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중 2발을 배에 맞은 아들은 숨을 거뒀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총을 쐈다며 며느리가 112에 신고했고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투입됐을 때는 남성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범행 약 3시간 만에 검거된 남성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남성은 체포 당시 실탄 86발을 소지한 상태였고 남성의 차에서는 사제총 부품인 총열 11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총기 제작 관련 파이프 등 자재들을 구매 후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하였고 남성의 서울 집에는 신어 15통과 타이머, 발화 장치도 발견됐습니다. 오늘 낮 12시에 타이머 등이 작동해 동시에 불을 붙일 수 있게 신호통을 끈으로 연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 발화 물질을 수거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가족 간에 불화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장관으로 내정된 지 정확히 한 달 만입니다. 강 후보자는 오늘 오후 SNS에 국민께 사죄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믿고 기회를 준 이 대통령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집 화장실 변기 수리를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았습니다. 각종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를 가면서 먹으려고. 강 후보자는 공개적으로 밝히기 1시간 전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전했고 이를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임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면서 엄정한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론과 함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검증 절차의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습니다. 여론의 부담을 감수하고 임명 강행 의지를 밝혔던 대통령실. 끝내 낙마로 정권초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빨간색 넥타이를 맨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의도 당사를 찾아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47일 만에 다시 전면에 나선 겁니다.
김 전 후보는 그간 성찰의 시간을 가져왔다면서 이재명 총통 독재 폭주를 막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반미, 극좌, 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야당을 무시하고 입법 폭주를 일삼는 데다 행정부와 사법부마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특검을 통한 무차별적인 수사로 야권 인사들을 옥죄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제1야당 죽이기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비상인권보호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번 정부 첫 내각 인선에 대해서도 무법, 탈법, 편법을 일삼는 사람들만 골라 장관을 시킨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정권 때리기에 목소리를 높인 김 전 후보는 강한 야당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싸워서 이기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안팎의 분열을 치유하는 정직한 리더십을 확립하겠습니다. 내부 총질과 분열을 극복하겠습니다. 당 혁신위가 내놓은 인적 쇄신안에 대해선 당이 깨지고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혁신이 된다면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혁신안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단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절연 여부만이라도 오늘 정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혁신안을 논의할 만큼 한가한 시국이 아니니 나중에 다루자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제 수해 복구라든지 그리고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장관 인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채널A 취재 결과 한 중진 의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혁신위 문제로 갑론을박하다 보면 당이 봉숭아학당에서 모래알 조직으로 비춰질까 두렵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갖자고 말했고, 또 다른 중진도 당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지도부가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여력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반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듣는 입장에서 지금 수기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을 붙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위원은 시기적으로 당력을 더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추가 의원총회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또 혁신안을 논의할지 기약이 없는 겁니다. 오늘 오전 의원총회 땐 윤 위원장의 불참을 두고 연락했다는 지도부와 받은 적 없다는 윤 위원장 간 진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 검토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까지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자 구치소에서 강제로 법정으로 데리고 올지 살피기로 한 겁니다. 오늘 재판부는 구치소 측의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을 언급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출석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소환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나서기를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법원 휴정기에 재판을 열지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특검은 변호인이 못 나오겠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된다고 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지연이 없었는데 국선까지 운운하는 건 불쾌하다고 맞섰습니다. 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 통보는 이메일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메일 내용을 확인한 결과 미국 측은 일정이 충돌했다며 협상 일정을 재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완곡한 사과와 함께 조만간 꼭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예정된 우리 정부와 2+2 협상 시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만날 수 없다고만 밝힐 뿐 가장 중요한 취소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발신자도 스콧베센트 재무장관이 아닌 장관 비서실 관계자로 돼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베선티의 자세한 일정까지는 전달받지 못했다며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채널A에 외교상 변수는 있지만 상호 관세 합의를 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시기에 메일로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것은 이례적이고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빨리 다시 일정을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도 일본과 유사한 수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 기금 조성과 자동차 포함 15% 관세 설정 구조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관세 유예 마감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이 극심한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